오늘은 요거 폴리스케어 요거 할 건데요. 음, 이거 교구 갖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시면 요것도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이게 이 펜토미너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지엠 마크 적혀 있는 건데 요거는 이 돌리기 뒤집기 활동이랑 그다음에 펜토미노 활동이 다 같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저는 요 교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라방은 아니고요. 이따가 하는 건 자료 나눔 때문에 제가 라방을 잡게 되었어요. 교구는 요거 사용할 거고 그다음에 워크북은 요거 준비하시는 겁니다. 요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A, B 카드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걸로 이용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워크북 안에 정답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정답지를 보시면 문제가 나와 있으면서 답도 같이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메모할 거 있으시면 정답지에다가 메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리는 괜찮으실까요? 제가 지금 화면을 보면서 하고 있는데 소리가 괜찮으면 동그라미 표시 한번 해봐 주실까요? 요런 표시 한번 해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당연히 제가 교구 활동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강조하는 부분 오늘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우선은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셔서 제가 그때그때 수락하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필젠 카페 우리 엄마샘들, 도치맘 카페 엄마샘들 다 입장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엄마열공 시간은 폴리스케어 교구 활용하는 방법 알아볼 건데요. 제가 교구 활동 하시기 전에 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선은 아이의 생각을 많이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엄마가 혹시 많이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아이에게 너무 내가 설명을 많이 하는 건 아닌지 수학적 개념이나 지식을 아이에게 혹시 내가 주입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엄마보다는 아이가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 생각을 좀 들어주시고요.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우리 엄마쌤들이 아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자꾸 확인하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반복되면 아이는 재미가 없어져요. 엄마가 자꾸 나 아나 모르나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걸 아이가 느끼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인지라 내가 충분히 해준 것 같은데 아이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못하는 것 같으면 표정이나 막 한숨이 잠깐 나올 수도 있어요. 아무리 표정 관리를 잘한다 해도 아이들은 엄마의 마음을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눈치를 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뭐 액션이라든지 표정 같은 거 짓지 않게끔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랑 활동을 하실 때는 내 아이를 이해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아이의 새로운 모습이나 새로운 매력을 찾아보자라는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엄마 자신이 즐겁고 아이와의 활동이 재밌으면 아이는 저절로 수학이 재밌어지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믿어주시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들도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교구 활동하실 때 꼭 알아야 하는 정보와 수학적인 지식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오늘은 폴리스케어 할 거잖아요. 교구 구성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매뉴얼에는 핵심 활동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워크북의 구성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오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활동을 설계하실 때 제가 체크 포인트 준비했는데 자, 먼저 활동 설계하실 때는요. 제 생각에는 일주일에 한 번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하루에 한 장도 좋거든요. 자, 주 1회로 하실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초등 2학년 이상이라면 주 1회 정도 괜찮고요. 1시간 정도로 잡아보세요. 그래서 워크북은 한 차시로 하시고 거기에 따른 교구 활동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루 한 장 정도는 5세부터 초등 1학년 정도라면 권장을 하고 싶어요. 이때에는 일주일에 뭐 3번도 좋고 3번에서 5번 정도 한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시고요. 한 번에 하실 때 워크북 한 장 정도 하시고 교구 활동 하시는 건데 20분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더 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최대한 40분까지도 잡고 활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활동 분량을 정하실 땐 아이와 상의하시는 게 좋은데 이제 아이랑 상의를 해서 정해진 분량보다 아이가 더 하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어느 정도 허용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제가 경험상 아이에게 원하는 거를 그때그때 다 한 번에 해소시켜 주기보다는 아이가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와의 수학 공부를 아이가 더 기다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좀 아쉬워하더라도 예를 들어 주어진 40분을 다 했어. 그러면 정리하고 다음에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동 프로세스는 이런 흐름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스토리텔링이 중요해요. 이때는 엄마의 발문, 그리고 아이의 생각을 들어주시는 이야기 나누기 시간인 거고요. 그리고 나서 워크북을 기준으로 해서 활동을 하시고 워크북에서 주어진 활동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가 원하는 교구 활동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에는 워크북에 있는 내용을 아이가 이어서 더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가 원하는 어떤 새로운 활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잘 체크하셔서 아이에게 충분히 교구를 만질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폴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5세 이상이라면 무조건 그냥 다 하시면 되고요. 교과 과정이랑 좀 사전에 좀 활동을 좀 기회를 주고 싶다 그러시면 초등 4학년, 5학년 과정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니까 그때 도형 단원 나올 때 그때 같이 좀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활동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화면 공유는 중지하고 이제 교구 활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교구 활동에서는 제가 이 교구를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워크북을 준비하시고 자, 워크북 안에는 이렇게 스티커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워크북 안에 스티커가 있고요. 뒤에 제가 답자 스티커는 다 뗀 상태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정답이 따로 있어요. 요거는 잘 보관하세요. 아이 채점도 하시고 아이의 반응들을 여기다가 메모를 하셔도 괜찮으세요. 네, 이렇게 준비하실게요. 자, 이제 교구 준비하실게요. 네, 이렇게 이제 열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낱장의 매뉴얼이 나옵니다. 자, 매뉴얼에 보시면 제가 반드시 하라고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바로 교구 구성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죠. 자, 색깔이 4가지 색깔이고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붉은 계통이랑 푸른 계통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팀을 나눠서 혹은 자기 색깔을 정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게임판이 있고 그리고 벽이 있어요. 비교적 단순한 부엉이 벽, 좀 복잡해 보이는 구불벽, 그리고 펜토리스 막대라는 것이 있어요. 요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요렇게 한번 이제 꺼내 보실까요? 한번 보실까요? 요게 이제 펜토리스 막대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비교적 단순한 모양이 부엉이 벽이 되겠고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모양들, 이런 모양들이 구불구불 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처음에 밑에 보시면 입체 폴리오 미노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미노가 바로 이거거든요. 요렇게 요 정사각형 모양을 이제 미노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입체감을 더 줬어요. 그래서 뭐를 비교하실 수 있냐면 어떤 거든지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 밑면에는 선이 그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양쪽에. 양면 다 보세요. 자, 그런데 옆면에는 선이 없어요. 자, 이제 원래 평면 도형 활동인데 이제 유아부터 이제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만들다 보니까 입체감을 더 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손맛도 좀 느낄 수 있게끔 잡기도 편하게끔 이렇게 두께감을 더 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평면적인 활동도 할 수 있고 두께감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입체적인 활동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이 우리는 수학에서는 도형 붙이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변과 변을 꼭 맞게 붙이는데요. 우린 이제 입체감을 줬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선과 선이 꼭 만나게 이렇게 지금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붙였을 때 생기는 조각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폴리라는 말을 붙였어요. 뭐 여러 개, 많은 이런 뜻이 있거든요. 1개짜리 있고 그리고 2개짜리 있어요. 그 다음에 3개짜리 찾아보세요. 이렇게 3개짜리가 있습니다. 길쭉한 모양, 의자 모양. 자, 그리고 나서 또 4개짜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4개짜리들, 4개짜리, 이렇게 4개짜리들이 있고요. 나머지 여기 요 색깔, 진한 색깔 빨강은 다 펜토미노라고 하여서 정사각형 5개로 이루어진 모양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진한 색깔이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가 되는 것이고 좀 더 연한 색깔이 펜토미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자, 그럼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빼볼게요. 교구를 좀 빼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교구를 이렇게 한번 다 꺼내보세요. 붉은 계통은 붉은 계통끼리, 푸른 계통은 푸른 계통끼리 한번 따로 빼보실게요. 자, 여기 이제 게임판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이제 자석들이거든요. 그럼 이 자석들이 이렇게 벽들을 올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지금 뭐를 한번 해볼 거냐면 첫 번째 활동에서 폴리스퀘어라고 적혀 있는 활동이 있거든요. 요거는 땅 따먹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땅 따먹기 하실 때는 먼저 여기 있는 단순한 부엉이 벽을 먼저 한번 올려보실게요. 이런 식으로 부엉이 벽을 올려보세요. 아이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올려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색깔을 정해서 파란 계통, 이렇게 빨간 계통 이렇게 색을 정하세요. 그런 다음에 벽이 있는 곳 외에 나머지 공간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이렇게 빨간 색깔, 빨간 계통, 다른 사람은 파란 계통을 선택하는 거고요. 가위바위보를 해도 좋고 뭐 누가 먼저 할래 정해서 하시면 되는데 먼저 하는 사람이 자신의 차례가 되면 그냥 놓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든 상관없이 그냥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이 또 이렇게 자유롭게 놓겠죠. 자, 그럼 이때에는 뭐 다른 사람은 이렇게 가도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도 상관없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공간은 어디든 상관없이 자유롭게 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빈자리를 채울 거고요. 채우다 보면은 더 이상 놓을 데가 없어요. 그럼 자기 차례에 조각을 놓을 수 없는 사람이 지거든요. 자, 그럼 제가 지금 소리 안 나는 분 있으셔서 채팅을 잠깐 남길게요. 자, 그럼 이 활동을 할 때에는 활동을 하다 보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뭐를 느끼냐면 최대한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모양을 나는 먼저 채워야겠다. 그리고 비교적 단순한 모양은 나중에 채워야겠다. 그리고 5개짜리를 먼저 채우고 4개짜리 그리고 뭐 이런 1개짜리나 2개짜리는 최대한 나중에 채워야겠다를 스스로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활동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전략을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방법은 똑같은데 두 번째 활동 엄마에게서 편지가 왔어. 익스트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루토가 엄마가 갑자기 돈도 붙여주고 편지도 하게. 네, 제가 음성을 했습니다. 네. 자, 폴리스퀘어 익스트림은 이제는 자, 여기 가운데는 부엉이 벽을 채우시고 나머지에다가 구불구불한 벽을 채우게 하세요. 아이에게 그냥 자유롭게 채우게 하세요. 이리저리 돌리면서 탁 들어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탁탁 채우게 하세요. 아이에게. 그리고 나서 이제 활동을 또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땅 따먹기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은 활동을 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세 번째 활동인데요. 여기에서는 펜토리스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가 펜토미노라는 걸 이용하여서 직사각형 만드는 활동들을 해요. 여기에서 그 활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에는 뭐를 이용하시는 거냐면 이제 이 막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막대를 사용할 때는요. 우선은 하나, 둘, 셋, 넷, 5칸.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5칸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나란히 할 거다. 그러면 이렇게 나란히 수가 보이게 하시는 거고요. 아이는 여기, 나는 여기서 할 거야. 마주 볼 거야 라고 하시면 이건 돌려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이렇게 서로 마주 보는 상태에서 세팅을 한 모습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는 뭐를 하시는 거냐면 한번 해보실게요. 자,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요거를 놓고 하시는 건데요. 자, 여기 이렇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5. 하나, 둘, 셋, 넷, 5이고요. 아, 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 3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걸 층수라고 생각하세요. 3층, 4층 이렇게 채워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3층을 한번 채워보시는 거예요. 지금 한번 해보실게요. 자, 3층 한번 채워보실게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게임을 할 때에는 동시에 시작하면 하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동시에 했을 때 먼저 하는 사람에게 점수를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채워보세요. 그럼 뭐 1승이라고 하셔도 되고 뭐 3층을 채웠으니까 3점을 주셔도 되고요. 매뉴얼에서는 3점을 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주의할 점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2층, 3층이 되게끔 이렇게 쌓는 방식은 안 됩니다. 이렇게 선이 눈금이 보이게끔, 눈금이 위로 보이게끔 해서 3층을 채우게 하세요. 자, 그러면 동시에 채웠다. 그러면 이제 다시 다 빼고 이번에는 4층으로 가는 거죠. 4층 만들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에도 팁이 있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3층 채우기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니면 색을 바꿔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4층 채우기는 이렇게 하라고 하셔도 되고요. 5층이면 이렇게 하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3층, 4층, 5층까지 해서 계속 층수를 눌려주세요. 그럼 매뉴얼에서는 7층까지 한번 해보라고 돼 있고 활동을 잘하면 12층까지도 한번 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채워보실게요. 4층, 5층 한번 4층도 채워보시고 5층도 한번 채워보실게요. 폴리스퀘어 공구는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예정은 11월 20일쯤에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정은 조금씩 바뀌니까 그거는 양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11월 20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채우는 거 한번 해보셨고 빈틈없이 직사각형 만드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아래쪽에 게임 더하기라 하여서 요거는 똑같이 채우는 거긴 한데 여기에서는 12조각만 쓰래요. 그래서 빨간 색깔 요거 빨간 색깔 12개를 사용하라는 건데 두 사람이 하나씩 골라 가지래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씩 골라 가져서 6개씩 나눠 가진 상태인 거거든요. 각자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최대한 낮게 한번 만들어 보래요. 최대한 낮게. 그래서 이때는 삐뚤빼뚤 만들어도 빈틈없이 채워지는 게 뭐 3층이다. 뭐 아이는 5층을 했다. 그럼 3층을 만든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빈틈없이 채우는 거. 요거는 한 세트만 가지고 6개씩 나눠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요것도 재미를 좀 더 하고 싶으시면 상대방 거를 골라줘도 돼요. 그럼 또 좀 더 재밌어요. 처음에는 각자 가져가게 하시고요. 활동이 익숙해지면 상대방 걸 골라서 가져가게 하세요. 또 더 어렵게 하고 싶으면 상대방 거를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는 것도 재밌어요. 이렇게 늘어뜨려 놓고 요 순서대로 채워라고 하셔도 재밌어요. 근데 요건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하는 건. 네, 이런 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정리할 때도 요거 써먹으시면 되는데 요거는 부엉이 벽이랑 이렇게 구불구불한 벽을 놓고 빈틈없이 채워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체 조각을 다 쓰는 거예요. 아이가 혼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아이 혼자서 한번 다 채워보게 해보세요. 빈틈없이 다 채워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워크북에도 나오는 활동인데요. 펜토미노에서 좀 어려운 활동 중에 하나예요. 원래 조각과 모양은 같지만 크기가 더 큰 조각을 만드는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팁이 있으니까 나중에 아이가 너무 어려워한다.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라도 만들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요거는 워크북에 있는 내용이니까 워크북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워크북 준비하겠습니다. 자, 워크북 안에 스티커가 있고 답지까지 있습니다. 저는 답지 스티커 다 뗐어요. 자, 처음부터 볼게요. A 단계. 각 워크북은 4가지 주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한 주차를 다 하셔도 되고 한 번에 한 쪽 또는 한 장 이렇게 활동을 하셔도 됩니다. 자, 처음에 이제 그 폴리스퀘어와 관련된 수학적인 이야기가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유아라면은 엄마가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듯이 읽어주시거나 아이가 궁금해할 때마다 대답을 해주시는 용도로 쓰셔도 되고요. 초등 2학년 이상과 하실 거라면 아이를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읽어보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아이가 잘 읽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폴리오미노가 뭐라고 되어 있니? 이런 식으로. 그럼 아이가 자기가 읽은 걸 대답을 할 건데 꼼꼼하게 잘 읽었다면 그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읽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눈으로 대충 봤다면 엄마의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읽을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2학년 이상이면 아이가 잘 읽었는지 질문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세요. 예를 들어 폴리란 어떤 의미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읽은 것을 기억하고 대답을 할 수도 있고요. 다시 그 부분을 볼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리다면 엄마가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주시고 엄마의 수학적인 지식으로 가져가시고 2학년 이상이라면 스스로 읽게 하시고 질문을 통해서 잘 읽었는지 확인시켜주세요. 자, 이제 폴리오미노 탐구를 할 건데요. 자, 여기서는 엄마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게 수학에서는 도형 붙이기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하나짜리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짜리를 우리는 모노미노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은요. 우리가 아이에게 더 재미를 느끼게 하려고 입체감을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평면적인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반듯한 네모 모양, 이렇게 생긴 네모 모양 하나짜리를 모노미노라고 해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때의 미노가 정사각형이고요. 모노가 한 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도미노의 도가 두 개라는 뜻이고 트로미노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앞에 있는 뜻이 세 개라는 뜻이고 테트로, 4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5개를 뜻하는 펜토가 붙어서 펜토미노 12가지 모양이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이와 이야기하실 때 찾아보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유아라면은 당연히 찾아보게 하세요. 2개짜리, 3개짜리 이런 식으로 다 찾아보게 하세요. 아, 이렇게 한 가지, 한 개, 2개가 있구나, 5개가 있구나를 경험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초등 2학년 이상이라면 이제 뭐를 하셔야 되냐면 2개짜리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를 생각하게 하셔야 돼요. 아, 여기 붙이거나 여기 붙이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구나. 자, 그럼 여기서도 이 모양을 아까는 옆에다 붙였는데 이런 식으로 붙이게 되면 돌리거나 뒤집었을 때 어차피 한 가지 모양이구나. 이 모양은 어차피 한 가지 모양이구나 라는 걸 경험시켜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양과 이 모양은 당연히 아이는 다르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폴리오미노에서 도형 붙이기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돌리거나 뒤집었을 때 같은 모양은 한 가지로 봐요. 그렇게 해서 3개짜리는 1개짜리 하나, 2개짜리 한 가지, 3개짜리가 2가지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4개짜리 이렇게 5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펜토미노는 12가지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아이에게 이런 것도 보여주셔야죠. 양쪽 끝으로 붙였을 때 이 모양이랑 똑같죠? 그리고 가운데 부분 어느 쪽으로 붙여도 이 모양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붙이면 총 모양 또는 침대 모양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붙이면 창문 모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붙이면 총 모양, 여기에 붙이면 번개 모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유아일수록 모양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뭐 번개, 우르르 캉캉 번개 이렇게 아이가 상상할 수 있는 이름을 좀 붙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름을 좀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끔 침대, 기차 또는 빵야, 총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 4개짜리 총 모양 있잖아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모양의 아이가 연상이 되게끔 그렇게 좀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도 좀 뭐 똑같은 조각을 찾아보고 이름도 좀 붙이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펜토미노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일이 한번 다 찾아보고 그림 위에 다 올려놓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찾아보시면서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펜토미노가 12개밖에 없구나 라는 것들을 종종 확인시켜 주세요. 펜토미노 몇 가지라고? 12가지요. 이런 식으로 아이가 대답할 수 있게끔 종종 물어봐 주시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모양은 이렇게 놓여 있지만 이렇게 돌렸을 때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거 아이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어야 되고요. 아, 이거는 이렇게 생긴 모양이지만 이러한 모양을 돌렸을 때는 모양이 똑같구나. 이런 것들도 생각하는 게 다 공간 감각입니다. 이게 다 공간 감각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석 감추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스티커를 이용하래요. 뒤에 스티커가 있어요. 자, 여기 A 단계 스티커가 있는데 이 스티커를 가지고 해주고 싶다 그러시면 이 스티커가 그렇게 끈적이는 게 이렇게 막 아주 세진 않지만 그래도 아이가 혹시라도 이렇게 붙였다가 떼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아이 손에 이렇게 한번 붙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이렇게 떼게 하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잘못 붙여도 아이가 스스로 다시 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딘가에 좀 이렇게 붙여서 접착력을 조금 약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보석을 감춰주는 활동입니다. 네, 이건 스티커를 같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아이가 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글자와 숫자 파트인데요. 펜토미노는 무척 재미있는 것이 이런 식으로 글자도 만들 수 있고 알파벳도 만들 수 있어요. 한글 자음, 모음, 숫자, 알파벳 모양과 닮아서 여러 가지 글자들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활동들 아이들과 해주면 매우 좋아요. 그래서 글자와 숫자 만드는 활동이 나옵니다. 자, 그럼 전체가 1부터 지금 1, 2, 3, 4, 5, 6, 7, 8, 9죠. 예, 1부터 9까지 만들어 볼 수 있는 활동이거든요. 자, 그럼 얘는 한 번에 되네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되는 것들은 한 번에 찾아주면 되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렇게가 생각났어요. 이렇게 해서 숫자 4 모양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저는 또 뭐가 생각났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 되네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만드는 거에 그치지 마세요. 자, 만들었으면 아이에게 구분 짓게 하세요. 여기 굵게 선을 긋게 하셔가지고 선 긋기. 내가 만든 것을 기록하게 하세요. 표현하게 하세요. 이렇게 선을 그어서 구분 지어주세요. 이렇게까지 꼭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6, 7, 8, 9까지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자, 위에다 만드는 활동도 재미있지만 아이가 교재 위에 말고 그냥 책상 위에다가도 자유롭게 만들게 해주세요. 그것 또한 좋은 활동이기 때문에 위에다 그대로 올려놓는 건 조금 쉬울 수 있어요. 그럼 이걸 보고 만든 것을 이용하여서 그걸 좀 기억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를 기억한다라면 저는 이렇게 해서 아까 이렇게 하니까 한글 나갔기도 하네요. 숫자 4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우리 4 아까 어떻게 만들었더라 하면서 기억해서 다시 한번 만들게 해봐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확장을 시켜주세요. 아니면 아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숫자를 만들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글자 만들기예요. 실제로 만들어 보면 정말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다가도 올려놓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구분되는 것들은 선긋기에서 구분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책상 위에다가 자유롭게 만들게 하시고 아이 이름, 아이 친구 이름, 엄마나 아빠 이름 이렇게 해서 친구나 가족 이름도 한번 만들어 보게 하세요. 아이가 알고 있는 글자를 만들게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실 때는 색깔은 다 섞어서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다 섞어서 해도 상관없어요.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펜토미노, 펜토미노 이렇게 요거 5칸짜리, 네, 이렇게 5개짜리 요거 이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나비라는 글자 만들어 보래요. 기린이라는 글자 만들어 보래요.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우리 나비 만들어 볼까요? 나비? 네, 나비라는 글자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예를 들어 이거는 실 사이즈가 아니죠. 주목해야 될 점은 실 사이즈가 아니에요. 축소되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낮자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었다면 아이가 이것을 옮겨서 색칠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만들고 옮겨서 색칠하게끔 그렇게 지도해 주세요.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활동하게 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양 만들기를 하는데 요거는 너무너무 기본적인 이야기라서 꼭 알고 계시면 좋아요. 애초에 이 펜토미노라는 조각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요게 이제 이야기식으로 이게 진짜 실화는 아니고 이야기에 들어있는 그냥 꾸며진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서로 체스를 하다가 뭐 서로 화가 나서 체스판이 깨졌는데 그중에 가운데 한 조각 빼고 나머지가 다 펜토미노 조각이었더라. 뭐 요런 식으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럼 그런 이야기 꼭 알고 계시고 아이들과도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주시고 그러면 이제는 모양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여기 지금 빌딩 같기도 하고 하트 같기도 하네요. 이런 모양을 만들어 보래요. 자, 그럼 만들었으면 올려놓고 만들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선긋기에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는 지금 3개짜리고 여기는 지금 4개짜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닭, 강아지, 오리, 기린 이렇게 만들어 보래요. 3개짜리.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마치 길을 따라가듯이 주어진 조각으로 만들어 볼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이건 모양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활동을 하고 났으면 아이에게 아이도 자유로운 모양을 만들게 꼭 기회를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모양을 만들었으면 이제 선긋기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아이가 너무 어려워하면 1개 정도는 힌트를 주셔도 돼요. 한 조각 정도는. 너무 어려워한다 하면. 그렇게 해서 힌트를 살짝 주셔도 되고요. 이제 선긋기 하는 건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위에다 올리는 걸 해봤으면 따로도 한번 만들어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유아라면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초등 정도, 뭐 1학년 이상이면 아이가 스스로 찾고 스스로 만들게 하시는 거고요. 유아다, 이런 활동을 좀 안 해봤다. 그럼 처음 몇 번은 엄마가 좀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뭐를 도와주냐면 요 조각들이 어디 있는지 엄마가 좀 찾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한테 만들게 하시는 거고요. 요 활동이 조금 익숙해지면 그때부터는 아이가 스스로 찾고 스스로 만들게끔 그렇게 코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네모 만들기죠. 네모 만드는 건데 우리 아까 그 체스 이야기 할 때 체스판이 깨졌다고 했잖아요. 그때 요 가운데 모양 빼고 나머지가 다 펜토미노 조각인 거거든요. 이런 관련된 얘기가 또 나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지금 소개해 준 거예요. 이번에는 사각형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조각들을 가지고 사각형을 지금 만드는 거라서 필요한 조각이 어디 있는지 처음엔 엄마가 도와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몇 번 엄마가 도와줬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필요한 조각이 어디 있는지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빈틈없이 채우게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반드시 선긋기, 구분하기. 어떤 조각을 어디에 채웠는지 구분하게 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크기가 다른 이런 직사각형들을 만들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올려놓고 만들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럼 이 판과 만약에 내가 이용을 좀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요건 하나, 둘, 셋, 4개니까요. 요렇게 그냥 하셔도 되겠죠. 요렇게 4개니까 요렇게 펜토리스 막대 가지고 구분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뭐 요렇게 지금 4층 만드는 거야. 뭐 요런 얘기 하시면서 해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3층 만드는 거야, 4층 만드는 거야 이런 얘기 하시면서 이 판을 같이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올려놓고 선긋기. 이번에도 4개 조각을 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래요. 축소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올렸을 때 실 사이즈예요. 올리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 돼요. 자, 그런데 축소되어 있어요. 자, 앞에서 했으니까 우리 아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이가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으면 이 게임판 아까처럼 이용하시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5이죠. 그럼 이렇게 놓고 5칸으로 놓고 이렇게 놓고 4층 채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채우게끔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와 6층이네요. 네, 이렇게. 근데 힌트가 많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실 사이즈입니다. 올려놓으면서 채우게 하시고 선긋기 하시고 와 이번에는 이와 같이 채워야 돼요. 이게 지금 체스판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거든요. 이 가운데 모양 빼고 나머지가 다
펜토미노 조각들인 거예요. 그래서 5개 조각을 여기다 채우면 돼요. 실사이즈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완성했다면 선긋기. 아이가 색칠을 좋아한다면 색칠하게.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아이 생각하시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나 이것 좀 막힐 것 같아. 뭐 아니면 우리 아이가 이걸 좀 어려워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것들 한번 질문해 주실게요. 자, 제가 다음 이제 워크북이랑 좀 준비를 할게요. 5분 정도 쉬었다가 준비할 거니까 그동안에 혹시 우리 아이 생각하시면서 아이가 막힐 것 같은 거 질문하시고 또 추가로 궁금하신 점 A 워크북에 있는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거 질문해 주세요. 채팅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 보고 답을 해볼게요. 자, 제가 도형할 때는 모양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그치지 말고 선을 긋고 구분을 해보라고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우선 첫 번째는 아이가 했다라는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자신이 한 것을 아이가 스스로 기록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에서는 지금 4학년 1학기 교과서를 준비를 했는데요. 학교에 갔을 때에는 집에서와는 다르게 교구를 잘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단원이 4단원이에요. 82쪽으로 가볼게요. 자, 그랬을 때 대부분이 다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 그림을 그려야 하는 상황인 거죠. 물론 이제 나름대로 뒤에 이렇게 뭔가 아이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부재료를 준비를 해주시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문제에서는 아이가 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펜토미노가 이제 딱 나오는 건 이런 파트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그림을 이제 그려야 되는 상황이고 말을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구 활동을 했다라면 교구로만 그치지 마시고 선긋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그림으로 꼭 표현하게끔 해주시면 나중에 학교 갔을 때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선긋기를 한번 해보시라고 했고요. 5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학기 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기 3단원에서 합동과 대칭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52쪽인데 이렇게 이제 합동과 대칭에서도 그림을 다 그려야 돼요,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대칭인 것, 그리고 점대칭인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그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돌리고 뒤집기를 조각을 통해서 우리는 교구로 많이 해봤을 때 아이들이 좀 더 쉽게 느낄 수 있다라고 해서 교구 활동을 많이 해보시라는 거였고 이제 그림을 통해서 좀 기록을 남겨주는 습관들을 좀 길러주시면 좋아요. 그 같은 패턴의 도형 워크지를 4학년인데 도형 돌리기 어려워한대요. 당연히 그럴 수 있거든요. 같은 패턴의 도형 워크지 계속 해보는 것도 좋고요. 뭐 이런 것들 도형 교구 활동 많이 해주시고요. 교구 따로 워크지 따로가 아니라 교구 활동이 나중에 문제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연관시켜 주셔야 돼요. 아이가 스스로 그거를 연관지어서 매칭하기는 어렵거든요. 너가 했던 이런 게임이 뭐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 이런 식으로 좀 매칭을 시켜 주셔야 돼요. 우선은 좀 교구 활동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선긋기 모양 하면서 펜토미노 조각 익히는 것도 됩니다. 네. 그 효과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조각을 익힐 수도 있습니다. 그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B단계로 갈게요. 이번에도 잡지와 스티커 따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펜토미노 이야기가 나와요. 4개의 주제에 여기 나와 있고 자, 펜토미노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펜토미노를 고안한 분께서는 알파벳 이름을 생각하셨어요. 알파벳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알파벳을 아는 친구들은 보고 뭐 이거 보고 T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알파벳 이름 붙여주셔도 되고요. 처음에는 뭐 책상, 뭐 아니면 총,
의자 이런 식으로 아이가 생각나는 이름을 먼저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사실은 이런 이름이 있단다 라고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하실 때 한번 찾아보시고 아 이게 F구나. F는 안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뭐 이건 바깥으로 나왔네 이러면서 좀 닮은 알파벳 얘기도 좀 하시고 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봐서 Y거든요. 이렇게 Y 그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봐서 N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이름도 알파벳 이름이 있구나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보시고 찾아보시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아까 이제 도형 붙이기 할 때 여기에서는 펜토미노를 분류시켰는데요. 어떻게 분류를 시켰냐면은 한 줄이 5개짜리인 경우 그리고 한 줄이 4개짜리인 경우로 분류를 시킨 거예요. 그럼 한 줄이 5개짜리인 거 아이랑 찾게 하세요. 그럼 찾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여기 지금 B단계. 네, 여기서는 지금 스티커를 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나중에 스티커를 붙이면 되는데 탐색을 할 때에는 한 줄이 4개짜리인 걸 찾으래요. 그럼 4개짜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이 모양이 있네요. 자, 그러면 좀 더 탐구를 하고 싶다. 그럼 한 줄이 4개짜리인 게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노미노 조각이 있잖아요. 그럼 한쪽 끝에 있는 경우인 거예요. 이 경우, 그리고 이 경우가 이거 한 가지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여기, 여기예요. 네, 한 가지로 보는 거죠. 그랬을 때 나오는 모양이 바로 이 모양입니다. 그럼 아이가 스티커를 찾아서 붙이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한 줄이 3개짜리인 거 한번 지금 찾아보실게요. 한 줄이 3개짜리인 거 한번 찾아보실게요. 이렇게 지금 T 있고요. 그리고 위쪽과 아래쪽에 정사각형이 각각 1개씩 있는 거래요. 위쪽과 아래쪽이래요. 여기 위쪽과 아래쪽에 이렇게 1개씩, 이렇게 1개씩, 가운데 하나씩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모양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끝에 있으나 어차피 이 모양이에요. 이 가운데로 모이면 이 모양인 거고요. 자, 그런데 꼭 나란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한쪽 끝, 다른 끝. 한쪽은 끝인데 하나는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 끝씩 있는 건 이 모양인 거고요. 하나는 끝에 있고 하나는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이 모양인 거예요. 이렇게 교구로도 찾아보고 스티커로 붙이고 그래서 결과 남기고 이렇게 한번 또 찾아봤고 그럼 이번에는 한 줄에 3개짜리가 있는데 그 위쪽에 정사각형이 2개 있는 경우래요. 자 그러면 뭐가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3개가 있는데 2개가 이렇게 같이 있는 경우잖아요. 뒤집을게요. 자, 즉 3개가 있는데 2개가 같이 이렇게 있는 경우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도 물론 있죠.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찾으면 되고 한쪽으로 치우친 거 이제 요 모양 찾을 수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요렇게도 나올 수 있지만 요렇게 세울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 L 모양 그 다음에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 이제 T 모양. 아까 찾았죠? 뭐가 있을까요? 자 같이 있을 수도 있지만 따로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요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찾고. 이번에는 한 줄에 2개 있대요. 자, 그럼 지금 남은 모양은 바로 이거거든요. 이렇게 2개 있고 이렇게 있는 모양. 이런 식으로 분류를 시켜주시면 돼요. 그럼 혹시라도 저처럼 아까처럼 잠깐 이렇게 있는 거 아이가 찾을 수 있는데 그건 앞에서 찾았다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게 따로따로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찾아보는 활동, 찾아보고 스티커 붙이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활동 하는데 20분은 충분히 해요. 이야기 나누고 찾고 스티커 붙이면 20-30분 충분히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 장 하는데도 거의 20분 정도 걸린다고 봐야죠. 자,
그리고 이제 보석 감추기라고 되어 있는데 주어진 조각 2개를 이용하여서 보석을 지금 감추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지금 4쪽, 5쪽이니까 요거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필요한 조각이 어디 있는지 찾아서 요 모양, 요 모양이래요. 그럼 엄마가 이렇게 찾아줘도 돼요, 처음에는. 아니면 아이가 혼자 찾아서 혼자 붙이고 생각해 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추고 싶으면 저는 이게 지금 생각나거든요, 저는 우선 이게 생각이 나서 이렇게 감출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해서 감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보석을 감춰주는 활동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2개짜리, 3개짜리. 처음에는 같이 했으면 나머지는 아이가 혼자 할 수 있는지 확인. 그래서 혼자 하게끔 하시고. 네. 우선 저는 또 이걸 뗄게요. 혹시라도 이런 활동들이 너무 재밌고 그러면 이걸로 또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 게 이 상황을 똑같이 이렇게 연출해 주셔도 돼요. 어떻게 연출하는 거냐면 공간을 똑같이 만드신 다음에 둘, 넷, 여섯이면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똑같은 공간 안에 보석 스티커나 이런 거 있으시면 아니면 도트 스티커 이런 걸 그냥 이렇게 붙이게 하셔가지고 이걸로 진짜 올려놓게 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확장을 시켜주셔도 돼요. 이번에는 자, 펜토미노가 정사각형 5개를 변키 이어붙인 도형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펜토미노가 아닌 게 있대요. 그래서 그 아닌 걸 찾아서 X를 해야 되는데 자, 아이가 이제 X를 할 거예요. 그러면 자, 찾아보겠죠. 자, 그러면 그냥 X를 하는 거에만 그치지 마시고 왜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자, 아이가 여기다 X 하겠죠. 왜? 5개인데 이거는 4개짜리라서. 왜? 이거는 펜토미노는 5개짜리인데 이건 3개짜리라서 이런 표현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X를 했어요. 그러면 왜? 5개짜리가 맞는데 이거는 여기 선과 선이 여기 이 부분이 한 칸이 꼭 맞아야 되는데 이건 안 맞아. 비슷하게 붙였어. 이런 말들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왜? 질문해 주시고 이런 것도 4개짜리라서 이런 말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더블 펜토미노인데요. 더블 트리플 펜토미노가 무엇이냐면 펜토미노 원래 모양이에요. 그런데 모양은 같은데 크기가 달라요. 자, 이거는 2배짜리, 이거는 3배짜리. 그래서 더블, 트리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 한번 요거 만들어 보실래요? 자, 요 모양 만드는 건데요. 더블도 만들어 보시고 트리플도 만들어 보세요. 자, 요거는 보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거 워크북 갖고 계신 분들은 C단계에 있습니다. C단계에서 7쪽 보시면 돼요. 7쪽. 그래서 여기 7쪽 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보기만 하는 거랑 또 직접 만들어 보는 게 느낌이 다르거든요.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네, 이제 만들어 보셨으면 저 이제 더블 펜토미노 넘어가 볼게요. 8쪽, 9쪽에는 더블 펜토미노와 10쪽, 11쪽에는 트리플 펜토미노가 나오는데요. 더블 펜토미노에서는 지금 W, P 모양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L 모양 있습니다. 네, 이 모양을 4개 조각으로 만들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지금 자, 여기 보면은 정사각형 하나짜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그럼 우리 2배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사각형 하나가 가로, 세로 2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게 하나가 4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 해서 4, 5, 20이에요. 요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요거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짜리 이 W 모양 2배짜리 크기
넓이가 2배짜리 2배 커진 더블 펜토미노인 거죠. 그래서 주어진 조각으로 이 모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저와 아이들과 수업 준비를 같이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한번 모양 또 만들어 보실게요.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가로 세로가 2배씩 커진 경우입니다. 작은 정사각형이 20개짜리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4개 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만들었으면 실사이즈이니까 올려놓고 만들고 조각끼리 구분 지어주세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구분 지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더블은 빠르게 만들어 보셨을 것 같고 트리플로 또 넘어갈게요. 자, 트리플입니다. 자, 여기 봤더니 X 더하기 모양이네요. 정사각형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그러면 3배예요, 3배. 그럼 가로, 세로가 3칸씩 나누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큰 정사각형 하나에 이렇게 가로, 세로 3칸씩 모두 작은 정사각형은 9개씩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래서 9, 5, 45. 작은 정사각형은 45. 자, 그리고 좀 어렵기 때문에 힌트를 넣어놨네요. 자, 나머지 조각. 그러면 조각 같은 경우에는 9개 조각을 쓰면 되겠네요. 9개 조각 중에서 4개는 힌트가 있어요. 나머지 5개를 골라서 채우면 되고 9개의 조각을 이용해서 트리플 펜토미노를 만드는데 3개는 힌트, 나머지 6개를 이용해서 채우기. 자,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한번 완성해 보실게요. 아홉 개로 트리플 펜토미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색칠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면 색칠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선긋기 하게 하시고 색칠도 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 이제 트리플도 한번 해보셨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더블 펜토미노를 한번 아이가 혼자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는 이 빨간 색깔 펜토미노와 파란 색깔 펜토미노만 쓰는 건데 이때에는 이거를 빼야 돼요. 요 조각을 빼고 해야 되거든요. 요 조각을 뺀 상태에서 아이가 원하는 조각을 하나를 고르면 이 조각에 대한 더블 펜토미노를 만드는 거예요. 조각의 색깔은 섞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색깔 섞여도 상관없고요. 같은 조각 또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모양을 빼라고 한 이유는 제가 이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아까 트리플 만드시는 동안에 만들어 봤거든요. 요거는 지금 지금 V자 있죠. 요 같은 모양이 4개가 있어야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아래쪽에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럼 이 모양도 4개가 있으면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 모양. 요 모양도 똑같은 거 4개 있으면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요 모양도 똑같은 모양 4개가 있으면 이 모양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같은 모양 4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빼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를 고르고 더블 펜토미노를 만들어라 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뭐든 그 X 빼시고 X는 빼고 뭐든 원하는 조각을 하나 고르세요. 그리고 나서 더블 펜토미노 만들어 보실게요. 혹시 좀 빠른 시간에 나는 결과물을 좀 눈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답지에 보시면 여기 더블 펜토미노 되는 예가 있거든요. 요거를 보고 빠르게 만들어 보셔도 돼요. 요거를 보시고 한번 직접 만들어 보세요. 난 하나라도 스스로 만들어 보고 싶어. 그러면 그냥 하나 골라서 하시는 거고요. 나는 이게 되는 게 실제로 눈으로 좀 보고 싶어. 그럼 빠르게 요걸 한번 다 보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거는 답지에는 28쪽입니다. B단계 28쪽.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하나라도 스스로 만드시거나 아니면 답지를 보고 빠르게 다 한번 만들어 보시거나 5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X를 뺀 11개 모양이 다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보고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어느 정도 조금 되셨을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팁을 좀 알려드리면, 이제 뭐, 많은 걸 만들어도 좋아요. 그런데 또 뭐를 해보시면 좋으냐면, 만약에 이걸 만들었다. 그러면 내가 만든 것들을 흐트러뜨려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면서 한 번 더 만들어 보게 하시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앞에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잖아요. 트리플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어도 이런 더블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여기서 했던 방법을 기억해서 또 만들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작업들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기억해서 만드는 방법으로. 자, 그리고 이제 모양 만들기에서 이제 직사각형 만드는 파트인데요. 펜토미노는 여러 가지 크기의 여러 가지 모양의 직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지금 정사각형 5개짜리가 12조각이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정사각형이 60개거든요. 그래서 60칸짜리인 직사각형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지금 이런 모양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는 거랑 그치지 마시고 한번 보고 똑같이 만들어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가로 5, 세로 4 직사각형 요거는 5, 5 네, 요렇게 그 다음에 3, 10 가로 3, 세로 10으로 되어 있는 직사각형을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실 사이즈예요. 그래서 요것도 실 사이즈니까 올려보면서 만들어 보게 하시고 올려놨어. 빈틈없이 다 채웠어. 그럼 선긋기까지 해서 기록 남겨주시고요. 네, 4개짜리, 5개짜리, 6개짜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는 20칸이니까 4조각, 25칸이니까 5조각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면 돼요. 이게 30칸이거든요. 그래서 6조각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만들어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 원숭이가 얘기하고 있어요. 사각형 칸을 세어보면 펜토미노 조각 몇 개가 필요한지 알 수 있지라고 말하는 좋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끼리와 술록 만들어 볼게요. 너무너무 유명한 그림이라서 요거는 만들면 아이들 굉장히 재밌어 할 거예요. 여기는 지금 3개가 힌트가 있고요. 여기는 지금 힌트가 없네요. 자, 그렇게 해서 요거는 마찬가지로 실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올려놓고 만들게 하시고요. 만들어서 선을 그었다. 그럼 그걸 보고 따로 책상 위에다가 또 한번 만들어 보게 하세요. 그래도 의미 있는 활동이 되거든요. 요것도 꼭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게 하시고 요거는 다 쓰는 거예요. 12조각을 다 쓰는 겁니다. 뭐 아니면 내가 기록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여기다가 또 한번 만들어 보게 하셔도 돼요. 요 판 위에다가 한번 더 만들어 보게 하셔도 됩니다. 사진 딱 한번 찍어주고 그래서 인스타에도 올려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아이랑 활동한 거 여러 가지로 기록 남겨주시면 좋거든요. 그러면 코끼리, 술록, 그 다음에 캥거루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2개는 힌트네요. 그 나머지 채우기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기록했다면 따로 떼어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만들어 보게 하시거나 이런 판 위에 또 만들어 보게 하시거나 이렇게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평면적인 활동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입체감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입체 펜토미노 활동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놓는 순간 우리는 평평한 1층 활동을 하게 돼요. 평평한 1층만 만드는 활동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싸움으로써 2층, 3층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입체라는 표현 우리가 쓰게 돼요. 쓰고 있어요. 우리끼리는. 그래서 물론 이 자체가 입체이긴 하지만 이렇게 평평하게 눕혀서 1층으로 만드는 평면 활동 이 앞에서였다면 이제부터는 입체 펜토미노라서 쌓아보는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2층, 3층으로 쌓아보는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입체 폴리오미노라는 표현을 하네요. 자, 그럼 이제 입체. 자, 입체입니다. 자, 여기에서 소마 큐브 조각이 있고, 소마 큐브 조각 중에서 또 아닌 조각이 또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래요. 자, 여기 이 지금 3가지 모양 우리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모양이고, 그다음에 전화기 닮은 모양 P, 그다음에 책상 닮은 모양 이렇게 돼요. 자, 요거 가지고 만들어 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 그런데 고맙게도 색이 좀 구분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도 해보고 요렇게도 해보고 와, 꼭 뭐 거북선 같기도 하고요. 기린 같기도 하고요. 공룡 같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무엇을 닮았는지 이름, 제목 붙이기. 제목을 붙였으면 써보게 하세요. 아이가 스스로 쓰게 하고요. 아이가 한글을 모르면 엄마가 써주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무엇이 생각이 나는지 만들어보고 이름 붙여주는 것까지. 자, 이제 여기는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3개 조각, 4개 조각으로 이와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게 좀 쉬워 보이거든요. 우리 그럼 요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필요한 게 뭔지 찾고 앞에서부터 꾸준히 했다라면 이제는 아이가 스스로 아마 모양을 찾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스스로 모양 찾기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뭔가 약간 빌딩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자, 그래서 4층짜리네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되긴 했는데 다음에 만들어 보라면 못 만들 것 같네요. 되긴 했거든요. 네, 아이랑도 같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 네,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어떤 작업을 해주시면 좋으냐면 자, 이렇게 1, 2, 3, 뭐 A, B, C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뭔가 기록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뭐 가나다, 뭐 A, B, C, 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상관없거든요. 그럼 저는 지금 여기 앞부분에 지금 이 3번째 모양을 썼잖아요. 그럼 이 앞부분에다가 3이라고 쓴다든지. 그리고 여기 이쪽 부분에다가 저는 2번째 모양 요거를 썼거든요. 2라고 쓰고. 여기에는 이 첫 번째 모양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쯤에는 1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좀 기록을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특히 3학년 이상이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번호 붙여서 기록하는 것까지.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시간 충분히 아이가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개만 가지고도 아이가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한 시간 동안 예를 들어 뭐 30분 할 건데 요거 가지고도 충분히 했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럼 얘는 나중에 하셔도 되는 거예요. 요거는 만들어보고 충분히 스스로 생각하고 잘 못 만들어도 그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공간 감각이 생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회를 충분히 주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잘 만든다, 잘 만들지 못한다를 가지고 아이를 평가할 필요는 없으세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성 만들기 이렇게 이번엔 5개 조각이네요. 자, 그럼 요것도 아이가 뭐 내가 20분 동안 이거 할 건데 아이가 잘 못 만들어. 괜찮아요. 생각날 때마다 그냥 만들어 보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네, 요렇게 요거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순서로 이렇게 만들어 보라고 되어 있는데 색이 다 구분되어 있네요. 요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 2개를 추가, 요거 추가, 요거 추가해서 이렇게 상자 모양 만드는 겁니다. 요 과정을 통해서 추가시켜서 만들어 보게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계단이래요. 요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보시면서 한번 해보실까 봐요. 요 계단 만들기 한번 해보실게요. 저도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두근두근. 아이들이 하다 보면 막 쓰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격려해 주시고 다시 또 하면 된다고 얘기해 주시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내가 해보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보기만 하는 거랑. 아이가 왜 어려워할 것 같은지는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어이구. 네.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아이 성향에 따라서 만들다가 뭐 쓰러지고 그것이 반복했을 때 좀 짜증내고 하기 싫어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좀 민감하게 옆에서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좀 도와주신다든지. 그 성취감을 좀 느낄 수 있게끔. 그리고 쓰러져도 다시 하면 된다. 격려해 주시고 꼭 완성하는 그런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다 나중에 공부가 즐겁고 수학이 즐거울 수 있는 경험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혼자서만 하게 하지 마시고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소근육이 약한 친구들은 잘 떨어질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좀 봐주시는 게 좋아요. 맞아요. 마음이 급하면 쓰러지죠. 맞아요. 맞습니다. 또 오히려 쓰러지는 것 때문에 또 아이들이 또 재미와 쾌감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쓰러지고 다시 만들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는 어떤 성향인가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갖고 계신 분들은요. 이 교재가 그 도형 돌리기 뒤집기랑 우리가 지금 했던 폴리스키 활동이 같이 들어있는 워크북이에요. 그래서 오늘 했던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A 단계부터 한번 잠깐 보시면
요렇게 지금 뭐 펜토미노가 어디에 좋은지 이야기 나누게 되어 있고요. 요거 조각 한번 찾아보라는 거 나와 있고, 이제 모양 스티커 가지고 돌리고 뒤집기 같은 모양 찾아보기 되어 있고요. 우리 아까 처음에 A단계에서 숫자 만드는 거 여기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모양 만들기 있었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아까 우리 세 조각, 네 조각 가지고 모양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동물 만드는 거 있었고요. 네모 만드는 거 있었습니다. 직사각형 나오는 거 이렇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석 감추는 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펜토미노 채우는 거 나와 있고, 길 따라가는 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 아까 다 봤던 거예요. 그리고 B단계에서도 이제 우리 유래 여기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알파벳 이름 나와 있고, 그리고 요건 이렇게 채워보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제 글자 만들기, 이렇게 글자 만들 수 있다. 우리 아까 봤던 거죠. 이렇게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글자 쓰고 옮겨서 색칠해봐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폴리스퀘어 관련된 활동들이에요. 요거 아까 생각나시죠? 요거 헨리 두준이 이야기하면서 체스판 채우는 거, 그러면서 또 직사각형 채우는 거. 여기는 이제 이런 모양들도 나오네요.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땅 따먹기라고 해서 이렇게 아까 또 보석 채우는 거 나오고, 그 길 만들고 채우는 거 나오고, 그다음 이제 C단계에서 이제 폴리오미노 뭔지 아까 우리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그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펜토미노 찾아보라는 거 아까 왜 아니야 얘기했던 거 있죠. 그 부분 나오고요. 이제 길 따라가는 거 나오고, 더블 펜토미노 만들어 봐라, 트리플 만들어 봐라. 그리고 제가 패스하는 건 다 돌리기 뒤집기라서 그래요. 그다음 펜토리스 또 보석 감추는 거 나오고, 네, 채우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직사각형 여러 가지 직사각형 만드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활동판은 양면이잖아요. 뒷면 쓰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한번 질문 있으시면 채팅 남겨주실게요. 저는 이제 화면 준비한 거 이어서 보고 우리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시면 됩니다. B단계에서 우리 아이가 막힐 것 같은 거,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올려주세요. 이제 활동을 다 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늘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거 이제 이야기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이제 엄마의 마음가짐인데 우리가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아이를 위해서 활동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꼭 준비한 거는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자제하셔야 돼요. 아이가 준비한 대로 다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나 자신한테도 실망하지 마시고 아이한테도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준비한 거에 따라서 아이의 반응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답하시고 필요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아이에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요. 틀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틀렸을 때 아이의 두뇌 활동이 더 활발해지거든요. 늦게 해도 괜찮아요. 특히 유아에서 초등 한 1학년까지는 늦게 해도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아이의 새로운 모습을 알아가고 아이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유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는 천천히 해도 정확한 게 더 중요하니까 틀려도 괜찮다. 넌 아직 어려. 틀릴 수도 있어. 뭐 엄마도 몇 살인데 아직은 뭐 모르는 게 많아. 이런 얘기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엄마쌤들이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죄책감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수포자였어. 내가 수학을 싫어했어. 내가 공간 감각이 부족해. 그럼 꼭 나를 닮았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같고요. 뭐 내가 뭐 어릴 때 뭐를 안 시켜서 그러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 하지 마시고 아이랑 내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같이 알아간다고 생각하시고 활동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의하실 점은 게임식으로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에는 활동의 목표랑 맞으면 규칙을 바꾸는 건 괜찮아요. 아이가 규칙을 새롭게 정하는 거 너무 괜찮아요. 그런데 뭐를 주의하셔야 되냐면 아이가 게임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게임에서 이기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자꾸 규칙을 바꾸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캐치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다. 그러면 정해진 대로 먼저 하고 다음에 할 때 새로운 규칙을 적용하게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한테 계속 맞춰서 규칙을 바꾸는 건 아이의 의도를 잘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엄마가 몰라도 괜찮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엄마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어. 엄마도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가 해 보고 알려줘." 아니면 "어디에 나오는지 같이 찾아보자." 이런 걸 얘기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같이 찾아보기로 했으면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엄마가 찾아보기로 했으면 꼭 찾아보고 나서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요렇게 피드백을 꼭 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생각보다 아이들을 칭찬하고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표현하는 거 아직 잘 많이 어색한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냥 "잘했어." 이런 정도로만 하시는 건데 요것도 좀 연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정확하게 표현했구나. 빈틈없이 채우느라고 생각을 정말 많이 한 것 같더라. 정말 대단하다.' 뭐 여러 번 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가 기특했어. 요런 식으로 좀 아이의 과정을 좀 칭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엄마 쌤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데요. 아이들이 늘 재미있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준비한 게 아이가 늘 재미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이의 부정적인 표현에 민감하실 필요가 없어요. 민감하게 반응하시면 아이가 어딜 가서도 잘 표현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아이가 재미없다, 시시하다, 어렵다는 표현을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막 속상해하시거나 놀라워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아이의 반응은 다 소중한 거니까 "괜찮다. 아 그랬구나." 요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게임에 지는 경우에도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럴 수도 있어. 하다 보면은 속도가 늘 거야. 너가 하다 보니까 속도가 점점 빨라지던걸. 괜찮아." 요런 식으로 또 격려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주의할 점은 공감해 주는 건 좋지만 아이의 그런 부정적인 행동에 동조를 해 주실 필요는 없으세요. 예를 들어 아이가 뭐 "수학이 너무 싫어. 재미없어. 어려워." 그러면 "엄마도 그래. 엄마도 그랬어." 요런 표현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괜찮아.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어렵다고 느꼈구나."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럼 지금 하던 것만 마무리하고 다음에 할래? 아니면 한 문제는 더 해 보고 그만할까?" 그래도 뭔가를 하나라도 더 할 수 있게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그냥 바로 하지 않게끔은 하지 마시고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문제를 못 풀게 되면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져서 그거를 생각을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5분 정도 있다가 그럼 다시 한번 해 보자. 아니면 뭐 "우리가 늘 쉽고 재미있는 것만 할 수는 없어.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되니까 조금이라도 더 해 보자."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학은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해질 거예요. 아이들의 학창 시절뿐만 아니라 입시뿐만 아니라 이게 성인이 되어서도 수학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는 일을 만드시면 안 돼요. 수포자 절대 만드시면 안 되니까 아주 잘하지는 못해도 수학을 못하거나 아주 싫어하는 아이가 절대 되면 안 되니까요. 조금 힘들어도 꾸준히 하는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게 우리 엄마 쌤들의 큰 역할이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아이랑 즐겁게 꾸준히 활동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요 정도로 제가 준비한 거 마치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짠. 저는 10시 일단 10시 30 분에 또 라방이 있습니다. 도침하면서 하는 라방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음성을 해제하시고 얘기해 주셔도 돼요. 많은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우선은 워크북에 있는 거 중심으로 하시다 보면 아이가 플러스 알파를 더 만들어 낼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 얘기 들으시면서 아이 활동 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예. 참여 가능하시죠. 예. 라방 자료 못 받으셔도 당연히 참여 가능하시고요. 제가 사용하는 자료는 필젠 카페에는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필젠 카페에서 고거는 다운 받으시면 돼요. 필젠 카페에서 필잼 활동지라는 게시판이 따로 있어요. 거기 다 올라가 있으니까 고거 보시고 필요한 내용 네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그러면 저희 마쳐도 될까요? 11월 달에 또 이제 제가 시간표 이제 지금 짜고 있거든요. 곧 공지할 거니까 또 11월 월에 우리 만나도록 할게요. 네. 저 또 강의가 있습니다. 오늘 11시 반 까지입니다. 네.
엄지척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응용연산 D단계요. 아직은 없고요. 지금 아니죠. 저희가 김성국 소장님께서 D단계 강의해 주신 게 있거든요. 그거 저희 C2M TV, 네이버 TV랑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그거 먼저 보세요. 네. 네. 자, 그럼 저는 정말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